아까 56번 계산 마무리 안 해드렸는데 괜찮죠? 이거 이후로 계산은 직접 해주세요. 그럼 58번 푸십시오. 까먹었네. 이거 마무리 한다는 걸. 생각보다 쉬운데? 미안. 일 1분만 더 줘볼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응. 풀었어. 5교시니까 다들 다 피곤하구만. 그치? 아주, 눈빛이, 3, 4교시라고 해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5교시는,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그 다크한, 그 느낌이 있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너네들? 점심?
어쩐지 선생님이 오늘 늦게 갔는데 닭고기 짜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맛살 겨자 부침도 다 떨어져서 김가루로 대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먹었구나 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 거면은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아니야, 그래도 다른 거 챙겨주셔가지고 막 남은 게 없어가지고 다른 거 챙겨주셔서 많이 먹긴 했는데 맛있었어요? 닭고기 짜장? 괜찮았어? 닭고기 짜장. 닭고기 짜장은 조금 먹었다.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좀 먹었는데 내가 진짜 그걸 좋아하거든. 맛살 무침. 맛살 겨자 무침 나왔다며. 그거 선택이어서. 선택이었어? 네. 그래? 그거랑 김가루 중 하나였어? 아니. 그러면? 뭐지? 집어가도 되고 안 집어가도 되는. 자율배식이었어? 그렇구나. 나는 그 맛살 겨자 무침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항상 식단표에 그게 나오면은 그게 메인이야, 나에게는. 그게 나에게 메인이거든? 그래서 오늘 완전 기대를 하고 맛살 겨자 무침만 이렇게 막 잔뜩 받아서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나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서 김가루 주시더라고. 근데 선생님 김가루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당연히 양치질을 하지만 좀 끼잖아요, 이빨에. 요 선생님은 이 치열이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 치열이 조금 고르지를 못해. 여기는 좀 괜찮은데 이 어금니 쪽이. 그래서 자꾸 이 김가루가 껴서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밥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치? 국 하나랑 김가루 조금이랑 짜장고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밥만 퍼먹었어. 밥만 퍼먹었어, 선생님. 그래가지고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나도.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겠지만. 자, 아무튼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얘는 여러분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미분해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치? 미분을 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미분하는 순간 이 친구는 t가 되실 거고 그리고 옆에 이제 f't가 붙겠죠? 그치? 그래서 t, f't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그냥 이거 x지? 그치? 어쩐지. 그치? x, f'(x).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fx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 미분했으니까 미분한 결과가 쭉 나오시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x, fx라는 친구를 미분한 꼴이니까 우리는 이 전체가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해도 돼? x, fx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거 미분하면 그 안쪽 친구 나오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그 0 넣었을 때 그대로 0이 나와줘야 되니까 적분상수는 안 붙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요 식기가 되는 거니까 fx라는 친구는 양 사이드 x 나눠주시면 되겠죠. 2의 x제곱 더하기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A라는 친구를 좀 결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치? 왜냐면 우리 이 친구가 꼭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기본적으로 미분을 해보셔야죠.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자, 그 다음 지수식이 껴져 있기 때문에 x가 커질수록 어느 순간 무한대로 갈 거라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0 이상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의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2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가 항상 0 이상이 돼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2x가 됐죠, 여러분? 왜 2x가 됐지? 왜 미분을 했지? 그치? 왜 미분을 했어? 그치? 네, 이래. 그치? 여러분. 이래요. 근데 제가 진짜 혼자 풀 땐 절대 이런 실수를 안 하거든? 그치? 근데 그런 게 있나 봐. 내가 멀티가 안 되나 봐. 말을 하면서 뭔가 푼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이건 맞죠? 그쵸? 오케이. 쏘리.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쩐지 아까 전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부호 변화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0 집어넣어줬을 때. 깜짝 놀랐네. 아무튼 이 식기가 항상 0 이상이 돼줘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잖아.
2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친구가 항상 2의 x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0,0을 지나는 곡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0,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실 건데, 절대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 점으로부터 접선이 무조건 2의 x가 돼줘야죠. 여기까지 괜찮죠? 접선보다 가팔라도 여기 뚫어버리고, 접선보다 완만해도 여기서 뚫어버리죠. 여기까지 괜찮아? 어디. 왜 자꾸 이렇게 틀리죠? 그쵸? 와. 여러분,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마이너스 2x. 됐죠? 그러면 0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인지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0에서 미분계수가 1인가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a는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fx 알 수 있어가지고 적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하죠? 그쵸? 이지학 문제에서 꼭 이래. 그치?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미적분 그 주간과제 프린트 요렇게 하나 이제 첨부해드렸는데, 우리 그 덕후에서 나온 29번이랑 27번 주제에 관련한 문제들 몇 개랑,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문제 쉬운 것들 좀 넣어놨어요. 어려운 거 안 넣어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육모 이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를 좀 보긴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 등비급수를 또 낼 것 같다가 한 50%? 안 낼 것 같다도 50%라서 일단 등비급수 문제는 이번 주간 프린트에서는 좀 뺐고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급수 기본적인 문제들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 1, 2, 3번이 29번 문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일단 1번 문제 정도 하나만 좀 얼른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건 이제 진짜 구해야 된다. 시작. 이거는 풀어야 된다. 알았죠?
구했을까요? 조금만 더 드릴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an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다 보면 an이 어떤 녀석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그냥 기하적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치? 그 n번째 수 an이면 an은 교점이니까. 그쵸? 그러면 sin 파이 an과 3an 더하기 1분의 1이 같다. 그쵸?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sin 파이 x 다 그리실 거고 뭐 이 친구는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감소하게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우리 교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보니까 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일단 기본 잠깐만 3x 맞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an이라는 친구를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무한대 세상에서 관찰을 하게 되시면은 우리 an이라는 친구는 거의 누구랑 유사할 수밖에 없나면 n이라는 친구랑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an을 그냥 n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이 an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식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3an 더하기 1분의 1 이 친구랑 sin 파이 an 이 친구가 서로 같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요 xn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정수지역을 향해서 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럼 절대값을 씌워주는 순간 이 친구 0으로 수렴할 거고 이 친구는 무한대로 갈 거니까 부정형일 거야. 그러면 부정 형태로는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다시 식으로 좀 잘 고쳐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sin 파이 an이 이 새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코사인 파이 an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파이 an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 루트 들어가시면 되죠. 맞죠? 그리고 1 빼기 사인 제곱 파이 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대신에 이 친구 대입해가지고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n제곱이라는 친구에다가 이제 저 친구는 1 빼기 우리는 루트 1 마이너스 3an 더하기 1분의 1의 제곱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당연히 유리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유리화해서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유리화 해주면 요게 어떻게 되니? 그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3an 더하기 1분의 1 제곱 그리고 분자는 이 친구만 남겠죠? 3an 더하기 1분의 1 이거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앞에다가 n제곱 곱해놨으니까 이제 n제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분모는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n제곱까지 생각을 할게요. n제곱 요 안쪽으로 넣어주면 n으로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제곱 이렇게 처리할게. 그럼 이 친구는 3분의 1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제곱하면 9분의 1로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18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8분의 1에다가 180 곱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10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어렵죠?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우리 4번 문제, 수능 특강 문제 제가 좀 변형했거든요. 한번 풀어봅시다.
어제 테마 들었던 친구들은 그 이 문제 뭐 변형했는지 알겠죠? 그쵸? 어떤 문제 변형했는지 알죠? 자, 해볼까요? 아, 조금만 알았어. 아, 여유 많아. 지금 미적 다른 반은 수능 특강을 아예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우리는 지금 수특을 나간 지도 이제 뭐 이미 거의 끝나갔고, 그렇다는데 다른 반은 아예 수특을 안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많이 내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어느 반이나 진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A1보다 A2 수투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 반이 A2거든요. 근데 이제 A1은 어떤 자료로 수업을 하시나요? 혹시 교재로 아, 그렇게 하세요? 저도 꽤 사설 문제를 많이 드리잖아요. 사설이나, 그치? A2 반도 그렇거든. 그래서, 주는 문제가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와, 그다음, 과제가 많다. 다른 반 대비 역대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른 반은 숙제를 안 내주시나 봐. 좀 적어요. 자율에 맡겨? A2 반 막 숙제가 60문항이 넘거든. 여기 A2가 좀 있어. 그치? 안녕? 고생이 많아. 많으면 한 70문항 가까이 되고, 그치? 적으면 50문항 되고, 그치?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진짜 진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1층에서 미적분 선생님에게 저기 3학기가 다 돼가는데 이제 수특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하냐 했는데 나는 속으로 수특은 벌써 끝내서 난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약간 그래서 혹시 과제 너무 많아요? 혹시 제가 내주는 과제 좀 줄여야 되나? 뭐 근데 과제 검사는 안 하니까. 그치? 안 하잖아. 그치? 과제 안 했다고 내가 멱살을 잡아. 뭘 해. 그치?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아예 안 주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예 안 주면 또 안 해요. 또 있어, 그게. 약간 뭔가 받는 게 있어야 쌓여가는 프린트를 보면서 잣됐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는 거지. 그치? 뭔가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봐. 그럼 이게 약간 등한시가 돼. 그치?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치? 지금 A2 반 친구들 그 선생님께서 너무 프린트 많이 준다고 나보고 다른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A2 반 힘내시고, 그치? 그다음에 미적 반 화이팅, 알았지? 아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떡해, 그치? 그렇게 나가는 걸. 자, 아무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수특을 끝내가지고 수능 완성이 한 달 뒤나 나온대요. 할 게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할 게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장 가동 중이거든요. 공장 가동 중에 최근에 좀 쉬었다가 요즘 또 얼굴에 많이 났잖아. 그치? 내가 얼굴에 좀 많이 났어. 지금 이상한 거 패치 많이 붙이고 있는데 이런 거 붙일 때가 이제 밤샐 때야. 왜냐면은 밤을 새면 이게 얼굴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과제가 많다는 소리예요. 알죠? 공장 가동 중. 자, 아무튼 자, 우리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문제를 보니까 AN이 등차 수열이죠. 그치? 등차 수열이 나왔을 경우에는 D로 시작하는 1차식 이런 소리니까 우리가 AN은 문제 몰라도 D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우리 극한값이 A1이라고 했으니까 A1은 내가 만들었는데 문제 잘못 적은 거야?
사실 너무 많이 만들어서 기억이 안 나. 자, A5가 3분의 D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일반항은 작성해 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일반항 AN이라는 친구는 3분의 D라는 친구에다가 더하기 D의 N-5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처리하시면 될까요? 3분의 4 dn, 그렇게 쓰지 말자. 3분의 그냥 dn 이렇게 쓸게요. dn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5d랑 이 친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4d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 친구가 11분의 54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등차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분모에 이웃하는 두 항 곱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분분수로 계산을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뭔가 이 친구가 부분분수랑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 이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 얘는 어렵지 않게 계산해 줄 수 있죠? 그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차 d분의 1 붙여주시고 사실 a1분의 1 이것만 남잖아. 어차피 뒤에 있는 항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무슨 값인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그럼 절대값을 씌워놨다는 건 항해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치? 우리 지금 보면 DN이 요렇게, AN이 요렇게 잡혀 있으니까 1항부터 4항까지는 우리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5항부터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갔다가 여기가 이제 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웃하는 두 항 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계산할 때 얘네들 절대값 의미 없죠? 이렇게 곱해줬을 때 둘 다 양수되니까 이렇게 곱해줘도 의미 없고 이렇게 곱해줘도 절대값 의미가 없어. 요런 데도 전혀 절대값 의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 여기 둘이 즉 4항과 5항 곱했을 때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차이가 발생하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친구를 표현할 때는 일단 이 친구 그대로 써주되 우리가 제4항과 제5항 곱해준 것만큼은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2배의 A4, A5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치? 다 더해준 값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바꿔주려면 2개 빼줘야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녀석의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11분의 54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는 전혀 어렵지 않지. A1이라는 친구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서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A4랑 A5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D제곱에 관한 식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D값 구해줄 수 있겠죠. 괜찮죠? 오케이. 그럼 D값 구해주시면 뭐 나머지도 다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 넘어갈게요. 이거 수특 문제 있어.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해줘. 꽤 그냥 딱 적당한 난이도로 괜찮은 것 같아서 알았지? 참고로 하나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6번 이런 건 너무 쉽고 7번, 8번 이런 거 다 쉽고 쭉쭉쭉 집에 가서 행복수학 문제 풀어보시고 자, 11번 하나만 갑시다. 얘 매우 어려움 7 아니고 어려움 6이야. 난이도 무시하세요. 요즘 제가 난이도 배정을 안 하고 그냥 저장할 때가 많아서. 풀어보시죠.
했나요? 쉽죠? 그쵸?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항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의 리미트 값이 이제 0으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 친구는 0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SN이라는 친구의 리미트 값이 2A1이라는 숫자를 향해 가줘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SN이라는 친구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우리 그럼 SN의 그 극한값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AN이라는 요 친구는 리미트 값이 어디로 가줘야 돼? 0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치? 이게 급수잖아요. 이것도 급수. 급수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중 하나가 우리 이 친구의 극한값이 이제 2A1이 돼줘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2A1이 돼줘야 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0으로 가고 이 친구는 3으로 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A1 값은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급수 합자체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3이 된다 이렇게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급수 합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계산하러 들어갈게요. 자, 이 친구 A1 값이 2분의 3이니까 여기 3이고요. 그럼 여기는 SN에다가 근데 SN을 그냥 요걸로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2an 더하기 n제곱 더하기 n분의 3n제곱 빼기 6 그리고 빼기 3 그 다음에 n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급수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들아 여기 시그마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요 친구부터 조금 수정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 친구 수정 들어갈게요. 요거 n제곱 더하기 n분의 3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써주시되 여기 3n이 없었으니까 빼기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줘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n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요거 요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시그마 2an이라는 친구에다가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 n분의 3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요 친구 n제곱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3n 더하기 마이너스 6 요거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통분해 보시면 여기도 날아갈 겁니다. 그럼 부분분수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통분해가지고 부분분수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에 대한 급수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치? SN에다가 2배 해주시면 되니까 6 처리해 주시면 되잖아. 그쵸? 끝!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까지 하고 나면 아마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자, 얘는 딱 27번에 있기 좋은 27번. 27번. 27번요.
이제 생각보다 27번 같은 문제에서 도형 나오면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막 제가 이제 만든 모의고사 같은 거에는 좀 도형 문제도 한두 개 정도는 실어 놓게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혹여나 6평 이후에는 또 6평에 맞게 제가 만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 모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도형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 거예요. 도형을 잘하는 유전자가 없고요. 아, 맞아. 우리 동생. 아, 나는 우리 동생이랑 학창 시절에 같이 다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 새끼의 성적표에 비해 나는 너무 비루했거든. 우리 동생은 모의고사, 그동안 모든 모의고사 봤던 것 중 3개 이상 틀린 적 없을걸요? 미친놈이에요. 수능을 제일 못 봤어, 3개. 씨발. 전과목 3개. 걔는 그냥 졸라 천재야. 그냥 짜증나. 내가 책상 앞에 졸라 오래 앉아있고 같은 독서실 다니면 동생이 맨날 나에게 그러거든. 누나 나 졸리니까 좀 이따 깨우래. 좀 이따 깨우라고 하고 자가지고 가끔은 코 갈아가지고 막 쪽지 같은 거 받아. 시끄러워요. 뭐 이런 쪽지 같은 거 막 받는 앤데 근데 걔는 진짜 머리 좋아요. 우리 동생은. 우리 동생 진짜 머리 좋고 그래서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많이 안 써. 그래서 좀 짜증나. 그리고 동생은 언어 천재예요. 수학은 그냥 적당한 정도인 거고 동생의 지능에 비해서 우리 동생은 왜냐면은 우리 동생이 지금 의대 이제 졸업해서 이제 안과의사인데 그 동생이 그 선생님이 사촌 동생도 의사야. 둘 다 거의 같은 나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 학교는 다르긴 한데. 근데 내 사촌은 진짜 의사 공부를 하려고 밤 내내 새는데 우리 동생은 꼬박꼬박 7시간씩 자요. 근데 우리 동생이 졸업을 10등 안쪽으로 했을걸? 연대 의대를. 그냥 걔는 그냥 또라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그렇게 공부를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 왜냐면 우리 동생은 좀 쉽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짜증나요. 그런 동생이 좀 되게 힘들어. 굉장히 많이 비교당했고 그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이제 동생이랑 나랑 같이 보니까 나는 또 재수를 했으니까 항상 나는 동생보다 못 보잖아. 난 항상 난 동생보다 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수능 때 진짜 내가 수능을 사실 최고로 찍었거든. 내가 수능을 4개 틀렸거든. 근데 결국 우리 동생이 졸라 많이 틀린 게 3개인데 나는 겨우 올린 게 4개여서 이번에도 졌어. 수능에서도 치고. 나는 내 동생은 그냥 경쟁 상대가 아니야. 쟤 진짜 천재예요. 그래서 도형을 진짜 걔는 도형 문제 나오면은 그냥 암산으로 푸는 것 같아. 그냥 암산 같은 걸로 해. 선생님 때는 또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제일 사인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일 사인 코사인 법칙 엄청 많아요.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뭐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거지. 다 했던 시절이어서 도형이 졸라 많이 나왔거든.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기하 벡터 있잖아. 공간 벡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우리 동생은 이렇게 팔짝 끼고 공간 벡터 그냥 암산으로 풀어요. 미친놈이야. 이게 유전인가 봐. 근데 왜 유전을 나에게 안 주고 동생에게 주지? 그치? 나는 수학 강사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줘야지. 그 새끼가 뭐 안과 의사 돼가지고 공간 벡터 이런 거 잘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짜증나요. 자, 봅시다. 이 문제하고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B랑 A 이렇게 줬으니까 딱 봐도 탄젠트 값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값들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그냥 탄젠트 알파가 A다.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얘는 그냥 탄젠트 베타를 B라고 잡읍시다. 베타를 예각으로 잡았으니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덧셈 정리를 이용해주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계산해줄 수 있죠? 그치?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문제에서 이 길이 줬어, 안 줬어? 줬지. 그럼 무슨 법칙 쓰고 싶어? 사인 법칙 쓰고 싶다.
그치?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 분의 4라는 친구가 문제에서 지름 길이를 줬잖아요. 5라고. 그치? 그래서 5까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아는 거고.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짬뽕해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죠. 문제에서 곱하기 값도 줬으니까. 됐죠? 그럼 더하기 값 나올 거 아니야.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하기에 좀 애매한데 얘들아 16번 문제는 X 해줘. 왜냐면 이거는 그냥 중등 도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냥 중등 도형으로 풀었을 때 그냥 깔끔하게 나와버려서 얘는 그냥 X 하십시오. 무적분으로 풀면 오히려 이상하게 풀리고 XX. 자, 그러면 17번이랑 18번 남았는데 18번 하나 한번 해보시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동생은 영재고를 이제 합격을 아마 했었는데 영재고 합격을 했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면접을 안 갔나? 뭐 그랬을 거야. 늦잠 자느라. 중3 때. 의대를 노리고. 그래, 그런 거 같아. 그런데 가면은 또 의대를 못 간다며. 큰 그림이었던 거죠. 큰 그림. 에피소드가 많아. 선생님은 동생이랑 공부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동생이 제 풀이를 비난할 때가 많았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같은 독서실을 끊어주는지를 모르겠는데 선생님 지금은 요즘 독서실도 이렇게 남녀가 구분이 돼 있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 우리는 우리 집 앞에 독서실 되게 조그만한 상가 안에 있는 독서실이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책상 졸라 많이 놓여져 있는 그냥 독서실 책상 놓여져 있는 그냥 그런 데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옆자리에서 앉혀줘가지고 하면 동생이 누나 그렇게 풀 필요가 없는데? 이러는 거야. 공부가 안 돼요. 아무튼 자 우리 다음 시간에 18번 문제 하나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 얘들아 뒤에 19번, 20번, 21번, 22번 요렇게까지 해서 총 22문항 숙제고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숙제고 질문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육모 대비 모의고사 제가 제작한 거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십시오.